안녕하세요. 초등원빠TV 짜잔쌤입니다. 이번 시간 3학년 수학 어떻게 도움을 주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수학은요, 생회 전환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약간 놀이와 게임 중심의 수학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죠. 근데 이제 3학년 때부터는요, 사고력 수학으로 넘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생애 전환? 너무 거창한가요? 어떤 초등학교 1, 2학년 때와는 다른 국면의 수학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관심과 적절한 코칭이 필요한 때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좀 내용적으로 들여다봐도 그래요. 자연수만 아이들이 쭉 배워오다가 이제 소수가 나오고요, 분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에서 이제 사칙연산의 마지막 완성 단계인 나눗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사칙연산을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을 찍는, 완성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에 수의 범위 자체도 이제 훨씬 더 확장돼 가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기에 아이들이 생소한 개념들이 나오잖아요. 소수, 분수, 나누기.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어색해하고, 이 어색함은 당연한 건데 어렵다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 수학 못해, 나 수학 어려워, 엄마 좀 안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수학하고 좀 멀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3학년 수학에 새로 나오는 개념들을 미리 좀 아이들이 접하고 그게 익숙해지는 데까지 시간을 좀 주는 것도 노하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1, 2, 3학년에서는 기초 체력 훈련에 해당되는 사칙연산을 지속적으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세 자릿수 더하기 세 자리 빼기도 나오고요. 이제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에 대한 곱셈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체크가 필요합니다. 자, 단원명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학년 1학기입니다. 뭐가 나오냐면 덧셈과 뺄셈이 나옵니다. 세 자릿수 덧셈, 또 세 자릿수 뺄셈, 당연히 받아 올림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덧셈과 뺄셈에 대한 숫자들을 빨리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은 노력과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자, 다음 두 번째가 평면 도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분, 반직선, 직선, 그리고 각, 변, 직각, 직각 삼각형, 이런 직사각형, 정사각형까지 이제 우리가 기존에는 모형으로 봤잖아요. 원, 사각형, 삼각형.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들어가는 거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그죠? 그리고 그냥 일반 직선이 있고, 선분이 있고, 반직선이 있고.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아이들에게 좀 생소한 용어들, 다시 말해서 수학 용어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3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이 기존에 알던 건데 이렇게 이름을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다음 나눗셈입니다. 그러니까 나눗셈, 나누는 수 한 자리인 이제 나눗셈이 처음으로 3학년 1학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 두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릿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2학기 때는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가 나오고 세 자리 곱하기 한 자리도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후에 길이와 시간에 대한 파트인데요. 1cm를 배웠다면 이제 1mm, 그리고 1m 개념은 당연한 거고 1km에 대한 개념, 그리고 1초와 그다음에 초 단위까지 시간에 대한 덧셈과 뺄셈까지도 배우는 게 바로 길이와 시간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는 이제 능수능란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길이까지, 그러니까 1cm, 그리고 1mm, 1km에 대한 단위까지도 변환해 가면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수에서 확장된 분수와 소수에 대한 개념이 3학년 1학기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만약에 이걸 완전 처음에 배운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덧셈 뺄셈이 막 이제 고군분투합니다. 근데 조금 좀 익숙해지려니까 평면 도형의 새로운 개념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처음 배우는 나눗셈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또 새로운 수의 분수와 소수까지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약간 멘붕 올 수 있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어렵지는 않은데 새로운 것들이 즐비하게 나오는 거죠. 퍼레이드 형식으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아이들의 긴장감과 어려움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좀 사전에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저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2학기에는요 곱셈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죠. 세 자릿수 곱하기 한 자리, 그다음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리가 2학기에 나오죠. 그죠? 그런 다음에 나눗셈에서는 한 자릿수의 나누기가 1학기 때 나왔다면 두 자릿수 나누기가 이제 2학기 때 나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리도 나오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는 게 나눗셈에 대한 파트. 그다음에 이제 원이 나오죠. 원의 중심, 반지름, 지름. 그리고 분수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서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에 대한 개념. 그리고 들이와 무게에 대한 개념이 나오죠. 앞에는 이제 길이가 나왔다면 이제 무게, 킬로그램, 그램, 1톤, 그다음에 들이, 리터, 밀리리터.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료의 정리, 그래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3학년 수학이 어렵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기존에 접했던 그런 범위보다 훨씬 더 확장되는 그런 개념이 즐비하게 나오는 게 바로 3학년 1학기와 2학기의 수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건 뭡니까? 네, 맞아요. 연산 문제집 계속 들고 나가야 돼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고 익숙해지고 정확해질 때까지 빨리 푸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이걸 마찬가지로 문장제 문제로 풀어나가면서 이 연산, 사칙 연산이 실생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고 수학적인 문제로 풀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문장제 문제들을 계속 병행해 나가는 거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최상위 문제도 조금씩, 그러니까 뭐 하루에 많이 푼다라기보다는 하루에 한 3문제 정도 조금씩 맛을 보면서 가장 기초적인 훈련에서부터 가장 고난이도 수학 문제까지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고력에 대한 부분들이 짚어져 나가져야 되는 게 바로 3학년 수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풀다 보면요 틀려요. 많이 틀립니다. 근데 절대로 아이한테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수학을 해. 아니 큰일 났네. 금기어입니다 이거는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이들이 이제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소수, 분수, 나눗셈 다 처음 배우는 겁니다. 따라서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처음부터 다 알고 배우고 척척척척 넘어가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는 것뿐이지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한 번에 높이뛰기 1m 못 넘어가는 겁니다. 연습 필요해요. 넘어지고 그렇죠? 또 걸려지고 그럴 때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틀린 문제들을 반복해서 또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틀린 문제 저는요 아이들이 뭐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거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용 태블릿 같은 게 있다면 사진 찍어서 틀린 문제들만 사진으로 이미지를 넘기면서 풀어보고 또 다 확인하고 또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그러니까 사진 촬영할 때 틀린 문제 찍고 정답 그 다음 또 찍고 또 문제 찍고 정답 찍고 그럼 풀고 난 후에 바로 옆으로 슬라이드 넘기면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런 기기들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난 그런 거 원하지도 않는다 그럼 같은 문제집을 2권을 사서 문제집 풀어서 틀린 문제를 새 문제집에다 체크를 해서 그 틀린 문제만 또 다시 풀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죠. 이제는 놀이와 게임 수학의 단계를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수학이 재밌었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도약해서 깊이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가장 수학의 기초 단계에 들어선 것이죠. 그리고 기회되면 경시대회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높은 단계가 아니더라도 도전하고 준비하는 그 단계 자체가 사실은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라도 아이한테 그러한 시선과 그러한 마음이 전달되지 않도록 아예 그런 마음을 안 가지셔야 돼요. 무슨 마음이냐면 쟤는 수학은 아닌가 봐. 쟤는 수학머리는 아닌 것 같아. 수학은 잘 못하네. 이러한 생각은 절대로, 아니 말로도 하지 않겠지만 생각으로도 하지 않게끔, 아니야 시간이 좀 걸리는 것뿐이야. 그럼 처음부터 누가 더 확 하겠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시간이 좀 걸리네. 요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괜찮아. 부모가 먼저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절대 그러한 마음, 낙인 효과를 찍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집은 수학 문제집은 무조건 사주셔야 됩니다. 연산 문제집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문장제 문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집은 기본이고요.
플러스 알파에서 최상위 문제 갈 것이냐, 이거는 뭐 경시대의 문제 또는 팩토 문제, 이런 문제들 갈 것이냐는 선택사항입니다. 단 이런 것들은 부모가 직접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아니요, 가르칠 수 없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당 페이지의 QR코드, 문제풀이 동영상이 제공이 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수학은요, 어느 때보다 더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하고요, 집에서는 조금 수준 있는 수학 게임, 보드게임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리는 거는 다빈치 코드도 좋고요. 그 다음에 체스, 수백만의 어떤 이기는 전략들이 존재하는 체스, 그리고 약간 그 아이들 도형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어하니까 우봉고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숫자에 대한 좀 더 감각, 뭐 루미큐브 이런 것들, 다빈치 이런 것들도 집에서 부모들하고 같이 하면서 수학에 대한 감각, 수에 대한 감각이 계속 좀 살아날 수 있도록, 뭐 수도쿠도 좀 더 중급 단계까지 올라간다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아버님들이 이런 역할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빠들이 바둑이나 장기나 체스, 그리고 이런 수학에 대한 관련된 보드게임들을 준비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수학 공부라고 아이들이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이건 놀이라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이제 놀이 단계에서도 약간은 좀 한두 단계 높은 그런 보드게임을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수학에 대한 깊은 관심 필요한 시기가 바로 초등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이 단계만 잘 넘어가면 4학년, 물론 요거보다 좀 더 심화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 3학년 때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등원파 TV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